그런 역사적인 맥락과 이상재 선생과 이승만 박사, 젊은 이승만과의 관계를 보면은 그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기도한 거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세계 만방에 한성 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은 당대에는 성립하기가 불가능했었던 기적적 문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적적 문헌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그게 출판되고 지금까지 거의 한 10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건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지난 100년이 아니라 200년 동안에 가장 훌륭한 그 한국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에 예속돼 있었잖아요. 종주국이고. 네. 근데 말하자면 독립을 거기다 내고 외친 거죠. 우리는 독립국이다. 예. 이승만은 이제 미국 독립정신이라든가 독립운동사에 관심이 많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공포로 석방 때 이 미국 정부에서 이승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격분한 방문단이 오니까 거기다 대고 미국 독립정신과 건국 아버지들의 정신을 존중해서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오히려 미국 대표단보다 더 미국 사회에 정통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을 침묵시켰다는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정신 이걸 미국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정신, 그다음에 실용주의, 그 미국이 건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정립이 된 거예요. 국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통상으로, 우호로, 친구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없는 건 상대방한테부터 얻고 상대방이 없는 건 나한테서 가져가고 해서 그게 국가와 국가의 관계다. 이건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당시로서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니? 공산주의 시저 마르크스나 그 후예들은 지금까지 국가와의 국가 관계를 잘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저 러시아가 소련이 제일 대장이고 그 밑에다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옛날식의 관계죠. 네. 국제공산주의. 국제공산주의 맞습니다. 왜 그런 거니? 공산주의는 시장의 기능을 믿지 않잖아요. 네. 그러므로 시장의 기능을 믿지 않으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 관계가 시장 중심인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평화롭게 설명하는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 와서 무슨 부등가 교환이니 이런 게 등장해서 한번 잠깐 일세를 풍미했는데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뭔가 하니 시장이야말로 이 평화를 가져온다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구상에 골고루 자원을 안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그럼 이 모순된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교역해라. 교환해서 부족한 건 채우고 남는 거는 상대방이 해라. 이 간단한 진리를 인류가 깨닫는데 결국 미국 독립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박사는 동양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깨달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터내셔널라도 만들고 코민테른이라는 조직도 만들고 겉보기에는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것 같은 공산주의가 사실은 가장 폐쇄적이고 반국제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계층별이죠. 철저한 신분제 사회인데, 신분제 사회인데 국가 자체가 하나의 신분제로 들어가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재헌의회 개회식 때 이승만 당시 의장이죠. 아직 대통령 선출 전이었으니까 기도로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를 선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럼 이제 신생 국가가 이제 성립했을 때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독립선언문 말미에 그 몇 가지를 썼잖아요. 그 국가의 권리와 의무. 근데 모든 나라의 독립선언문에 그 우리가 독립하면 이렇게 하겠다. 권리와 의무를 적시한 독립선언문을 내가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독립선언문이 하나의 모범 답안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승만은 그걸 감옥에서 번역을 하면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깨달았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일생 동안 그걸 가지고 외교 독립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신생 국가가 이제 막 탄생하는데 우리가 외부에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굉장히 의식했을 거라고요. 미국 독립선언문까지 번역한 주인공으로서 그러면은 거기다가 함축적인 걸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가 뭔가 하니 기독교식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유교 사회에서도 일찍이 상제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상제라는 많이 표현을 썼기 때문에 나도 유교에서 기독교로 옮겨갈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상재 그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젊을 때인데 네. 감옥에서 이상재나 그 위에 선배들의 하고 그 토론하면서 유교를 믿던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래서 상충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에서도 상제란 말이 있었고 그다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비슷하게 비교하면서 이상재 선생의 글에 보면은 자기가 왜 유교에서 기독교로 그 개정을 했는지 표현이 아주 훌륭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맥락과 이상재 선생과 이승만 박사, 젊은 이승만과의 관계를 보면은 그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기도한 거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세계 만방에 우리가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다, 만들 거다 하는 거와 또 하나는 우리의 전통과도 상충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외부용이고 외부의 메시지고 하나는 내부적인 그런 연속성을 나타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